회사에서 만난 새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벌써 4월 말인 거 실화입니까? 어떡해요. 3분의 1이 간 거잖아요. 진짜. 그쵸. 어머나.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니. 제가 벌써 4월이야? 벌써 5월이야? 이런 멘트를 거의 달고 사는데 대학원생 친구들끼리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졸업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각자 스스로 시간 관리와 자기 규제만 할 수 있어도 정말 그냥 대학원 오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사실 또 프리랜서 스트한 직업이기도 하니까 물론 연구실 바이 연구실이지만 더 시간 관리라는 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과업으로서. 저는 또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직접 해야 되는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취미 활동 등만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 자기 절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대학원생이자 수험생으로서 시간 관리가 요새 화두인 것 같아요. 관련된 컨텐츠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안 그래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요새 제 루틴으로 하루에 시간 관리 혹은 생산성 높이기랑 관련된 영상을 하나씩 보는 게 저의 루틴입니다. 와, 거의 시간 관리 박사 수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수강생 같은 기분인 게 깔깔이님께서 그런 좋은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DM을 항상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지는 않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면 쌓여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과제처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라이크 누르고 하고 있어가지고 덕분에 저도 시간 관리 관련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You're welcome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각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고민거리 같은 것도 있을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고민거리 있으신가요? 저는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좀 낭비되는 시간 없이 이게 꼭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좀 의미가 있다거나 배움이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새 좀 낭비되는 시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스크린 타임이 많아져가지고 최근에 특히 더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일로 좀 변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나 가치가 없게 보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근데 그게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별로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데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자꾸 유튜브를 키게 되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 하기 싫은 일도 좀 관성적으로 해내는 뭔가 근육을 기르면 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저번에 단카리님이랑 얘기 나눴던 적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을 그냥 하는 것만 익혀도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아무래도 수험생이다 보니까 공부 시간 늘리고 공부 시간 중에서 효율 높이는 게 제 1의 우선순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 2의 우선순위는 운동 시간 늘리고 운동 효율 높이는 거여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시간을 늘리고 있는 시간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긴 합니다. 궁금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새 사실 저는 본업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할 일을 처리하기 급급한 것 같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는 할 일만 처리를 하다 보면 뭔가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뭐 3년, 5년 이후에 나의 목표를 봤을 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에 집중을 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기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큰 방향성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나 그걸 세우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잘 좀 루틴화시켜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추가적으로도 제가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약간의 요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세워두고 혹은 뭐 투두 같은 것만 세워놓다 보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뭔가 다시 되게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든달까? 그래서 아까 저도 단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근육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목표 달성하면 다시 돌아오고 또 목표를 세우면 잘 달리면서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요요 없이 내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궁금이님이 세우시는 좀 목표의 단위, 크기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수록 요요가 되게 심하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엄청 큼지막하게 좀 추상적으로 잡는 편인데 뭔가 궁금이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 지향적이라고 했을 때 목표가 조금 또 정의가 다를 것 같아서 완전 좋은 질문인데 저도 이게 목표가 추상적이고 클수록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뇌 구조상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 되게 프로젝트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정량적인 목표를 좀 잡아두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기간까지 뭘 한다 위주의 목표 설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요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오히려 더 그 범위를 크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나는 어떠한 뭐 넘버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잡으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뭔가 저는 항상 잡다 보면 뭐 1년 혹은 그거보다 더 짧은 기간의 목표를 오히려 잡아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냐라고 하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상적이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목표를 좀 잡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더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구체적이고 작게 잡을수록 목표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추상적이고 클수록 좋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큰 목표가 있고 그 안에서의 투두나 약간 그 소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정량적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가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끼리 하는 만다라트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내가 최종적인 골을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그 액션 아이템들을 그 확장시켜가지고 적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전체 방향성은 추상적으로 그리되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혹은 단기간에 해야 되는 거 정량적으로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병행이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저도 아직은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 좋다 나쁘다의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약간 컨텍스트적으로 깔자면 저는 이제 P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까 큰 목표를 세우는 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데 그 큰 목표 하에 짜잘한 목표를 세우는 걸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냥 추상적인 목표만 세우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MBTI 토크는 아니지만 약간 N이셔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NFP의 조합이 네. 맞아요. 저는 N이고 P긴 한데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긴 해가지고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목표 설정이 잘 맞느냐가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그 유일한 제이시죠, 저희 궁금이님이. 네. 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깔고 네, 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역시 기승전 MBTI죠 요즘. 맞아요. 언제까지? 그러니까요. 좀 넘어갈 때도 됐는데 맞아, 이제는 맞아.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인 것 같아요. 음. MBTI가. 맞아요. 그럼 다들 시간 어떻게 쓰시나요? 그렇죠. 먼저 진단을 해야 맞아요.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겠죠? 네. 그냥 뭔가 하루의 루틴 같은 게 있으면 쭉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기상 시간은 거의 고정입니다. 8시 기상. 다시 자더라도 8시 기상은 우선 하고요. 신기하네요. 늦어지더라도 9시에는 기상하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가 신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쯤 일어나시지 않아요? 단카리님도? 아니요, 저는 들쭉날쭉하려면 정말 매우 들쭉날쭉할 수 있어서. 잠이 많으셔가지고. 네. 저는 수면 시간에 좀 따르긴 하는데 기본 7시간 수면을 하는 편이고 오전 8시에 기상하거나 더 자더라도 9시 정도에는 기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저는 병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오전에는 보통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잠을 깨려고 집안일을 많이 합니다. 오전은 그것만 해도 다 가요. 그래서 뭐 가볍게 먹고 집안일 하면서 잠 좀 깨고 그리고 뭐 병원을 다녀온다든지 하면 벌써 점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심부터 뭐 저녁 밤까지는 대부분 외출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커리어 관련된 커피챗을 하려고 외출을 한다든지 혹은 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외출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는 시간을 하루에 세 타임으로 나누어서 생활하는 편이에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 후 점심까지 8시에서 12시 그리고 그 다음 12시부터 18시, 오후 6시죠.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자기 전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좀 살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계획이나 정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좋은 건 뭔가 한 타임을 실패해도 나 다음 타임 한번 성공해 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오전을 실패해도 나는 오후와 밤이 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정신승리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럼 오전, 오후, 저녁을 모두 성공하는 게 목표인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세워두지 않아요. 한 타임은 적어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게만 해도 내가 오늘은 할 일을 했다. 약간 이렇게 느껴서 세 타임 다 날리는 날에는 좀 우울하고 한 타임이라도 제대로 살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는 편은 아니고 타임 블러킹을 하는 편인데 네, 예를 들어 3-4시간 정도 이제 코어 블럭을 설정해놓고 이때는 이제 앉아서 일을 한다. 이 정도의 리밋만 주고요. 그 외 시간은 좀 되게 유동적으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요새는 아침 수영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좀 모닝 루틴이 만들어진 편이지만 좀 한동안은 아침 저녁 시간이 약간 들쭉날쭉했었어가지고 그게 좀 패턴화가 되지 않았는데 요새는 거의 9시 이제 수영하고 씻고 나오고 뭐 출근하면은 한 11시 좀 전후 되거든요. 11시에서 11시 반. 그러다 보니 이제 오전에는 거의 운동만 하고 오후부터 거의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그 타임 블러킹을 하실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데일리로 고정된 시간대에 타임 블러킹을 하세요? 네. 일단은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고 사실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제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코어 타임을 설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연구실에 있는 시간을 뭐 12시에서부터 4시까지 뭐 매일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을 하고 싶은 게 궁극적인 이제 욕심이고 지금은 조금 뭐 한두 시간씩 일찍이었다가 한두 시간씩 나중이었다가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혹은 교수님 면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시간대를 사실 완벽히 할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럴 때는 좀 쪼개더라도 어쨌건 하루에 4시간은 채운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간 몇 시간을 꼭 연구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그럼 대충 몇 시간을 써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오후 3시에 회의가 잡힌다. 그럼 뭐 음. 1시에서 3시 2시간 하고 뭐 5시에서 7시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1시간은 좀 짧은 것 같아서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잘라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깔깔님은 어떠세요? 저는 단칼님이랑 궁금이님이랑 겹치는 게 많은데요. 먼저 저는 궁금이님이랑 겹치는 게 저도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투두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투두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된 게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72시간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 저녁 타임으로 나눠서 투두를 정리하는 거를 추천하는 어떤 인스타 포스트였나?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못한 일을 오후로 밀면은 이제 이게 하루 단위 계획이면은 한 번에 바로 밀리잖아요. 근데 오전에서 오후로 한 번 밀었다가 오후에서 저녁으로 한 번 밀었다가 3번 밀어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누면 오전에 하려던 일을 저녁에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카리님이랑 비슷한 거는 저도 타임블럭 해가지고 하루에 블로킹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혼자 하면 흐트러질 것 같아서 비는 시간에 아예 스터디를 잡아놨는데 스터디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하면 루즈해질 것 같아서 매번 다른 사람이랑 스터디를 잡아놨어요. 핵 인싸십니다. 네. 공부할 메이트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제 시간을 좀 정성적으로 보자면 저는 또 이것도 인스타 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스피리추얼 윈이랑 멘탈 윈이랑 피지컬 윈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약간 스피리추얼 윈은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거, 뭐 예를 들면 독서라거나 글쓰기 이런 거고 멘탈 윈은 저한테는 공부고요. 피지컬 윈은 운동이어서 하루에 이 데일리 윈 3개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는 스피리추얼 윈 루틴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보통 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멘탈 윈, 피지컬 윈 순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매일 본다고 했잖아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동영상. 근데 아까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관련한 영상을 봤었는데 구글 타이머라고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다국적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뭐 타이머를 이렇게 켜놓고 일을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타이머 설정해놓고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이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고 시간에 맞춰서 쉬는 루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운받은 타이머가 포모도로로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렇게 설정이 기본값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 포모도로 학습법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더 쪼개서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50분은 생각보다 되게 길고 시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25분은 생각보다 막 10분씩 휙휙 지나 있어요. 맞아. 그래서 10분 2번 지나면은 거의 끝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타임 어택하는 느낌도 들고 그냥 조금 집중해도 한 타임 한 거니까 약간 성취감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하기보다 6포모도로 하기가 양적으로 많아 보여서 나 6포모도로나 했네 약간 이런 느낌? 3시간밖에 안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표를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많이 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당근을 줘서 이걸 계속해서 칭찬 시스템에 가둬서 유지하는 느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좀 이제 태스크 베이스보다는 저는 좀 더 시간 베이스로 할 일을 관리하는 편인데 3-4시간을 사실 통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트래킹할 때는 아까 깔깔이님이 말씀해주신 포모도로처럼 30분 단위로 기록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멀티에 능한다고 해야 될까? 뭐 능한 편이어서 좀 휙휙 태스크를 바꾸는 편인데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각 태스크나 뭐 수준별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 몇 시간을 썼는지를 합계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좀 더 패턴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 손대면서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각각 이 분야에서 어떤 정도의 시간을 썼지? 이런 것들이 트래킹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킹 하시는 거 보고 안 그래도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포모도로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 번 몰두를 하면 사실 차라리 3시간을 통으로 몰두하고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쉬운데 뭔가 25분 딱 하고 꼭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식 그냥 뛰어넘기 하고 바로 다시 뽀모도로 진행해도 되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 전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흐름이 끊기면 이걸 다시 백온 트랙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 집중됐을 때 그냥 엉덩이 붙이고 쫙 해야 되는 타입이라 저는 오히려 뽀모도로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공부랑 일의 좀 차이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챕터도 나눠져 있고 문제도 나눠져 있고 내용도 이렇게 다 정량화돼 있잖아요. 근데 일은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일을 뭉태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도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부랑 좀 성격이 달라서 나한테는 어려운가?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25분 동안 할 수 있게 그 일의 단위를 잘게 쪼개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저도 처음에는 이제 뽀모도로 잘 지켜서 했는데 지금은 막 계속 휴식 넘기고 계속하고 이렇게도 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좀 일하고 공부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휴식이 뭔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지만 의외로 되게 학습에서는 효과가 더 좋다라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오. 네네. 왜냐하면 어쨌건 뇌가 휴식하면서 방금 본 지식을 재조합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휴식이 이제 쇼츠 보는 이런 휴식이면 안 돼요. 그냥 멍 때리는 휴식일 경우에는 중간중간 휴식을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뽀모도로가 과학적인 기법으로 알려진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평소에는 5분 휴식이 지켜지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 같이 안 다급할 되죠. 때는 5분 휴식 스킵. 쑤셔놔. 약간 이런. 그럼요. 근데 되게 저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네. 자기 전에 무언가를 읽고 자면 오히려 그게 더 머릿속에 잘 맞아요.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수면이라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내 뇌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휴식이 길수록 잘 남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 머릿속에 이 내가 암기한 거나 공부한 게 잘 남아있을 수 있는 최적의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휴식의 길이랑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엄청 복잡한 지식이다 vs 엄청 단순한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어쨌건 복잡한 게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뭐 그러면 뭐 휴식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추측일 뿐인데 근데 어쨌건 뭐 휴식만큼이나 분산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저희 뭐 망각곡선 이런 거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오늘 봤으면 3일 후에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식에 있어서는 3일간 휴식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띄엄띄엄 분산된 공간을 줘야 방금 얻은 지식을 이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장기 기억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을 3일 단위로 다시 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지식들도 그 사이에 보잖아요. 있죠. 네. 그럼 뇌는 휴식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멍 때릴 때도 뇌가 휴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가 멍 때릴 때도 방금 본 지식을 어쨌건 이제 모형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자기 전에 본 게 제일 기억에 잘 남지? 자면서 이제 뭐 뇌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돼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막 넘어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 책을 제가 역시 공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법 책을 최근에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면 시간 직전을 암기할 것들을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냥 엄청 암기하고 좀 휴식하는 거나 엄청 암기하고
수면을 취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효과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휴식 없이 그냥 다 때려만 넣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면은 휴식이잖아요. 휴식이란 타임 직전에 공부한 게 휴식을 하는 동안 가장 공고히 되는 거죠. 그냥 거의 막 단기 기억은 30분이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면 직전 30분 전에 본 것만 제일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직전의 것이 더 제일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시간 관리할 때 응용을 해가지고 네.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나눠서 쓰잖아요. 자기 전에 항상 공부나 뭔가 그런 암기나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걸 좀 저녁 시간에 넣으면 뭔가 조금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근데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거는 그 제가 본 공부법 책에 따르면 오전에 뇌가 가장 활성화돼서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 이제 단순 암기를 밤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번 활용해 봐야겠어요. 근데 뭐 공부하시게요? 이 제가 실- 공부하고 싶은 아니, 게 있을 수도 그게 있죠. 아니라 이 말. 실험을 위해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주객이 전도된 말씀 그런 것은 심하시네. 데이터 얻으시면 저한테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학창 시절 때 그런 썰도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암기를 하면 암기가 잘 된다. 오, 그게 그 맞아요. 암모니아 성분이 암기력에 도움이 된대요. 어머? 그래서 신기하다. 화장실에서 암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만들어서 파는 거 어때요? 암모니아 들어간 거요? 디퓨저 이런 거. 쉽지 않은데요. 꼭 맛. 수험생들을 위한 디퓨저. 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었던 적이 있는 거. 그래서 맨날 화장실 가서 있으면 가끔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공부하셨었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와 지금 대박이다. 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근데 좀 진짜. 부끄럽지만 뭐 예를 들어 좀 오래 앉아 있었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럼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배출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환경인데 이걸 내가 집중한다고 되는 건 네.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잖아요. 맞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중 이렇게요?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말고는 할 게 전혀 없는 환경에 이 자리에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시간 동안에는 타임 킬링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뭔가 공부할 걸 들고 들어가면 거기서 집중이 잘 되겠다. 진짜 근데 이 속설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완전 처음 들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속설이구나. 근데 저는 사실 진짜인지는 잘 모르는 게 저는 앉아가지고 만화책 봤어가지고 지금 만화책 다 기억하고 맞아, 계신 거 맞아. 아니에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로?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닌가 몰라요. 순정 만화 위주로 봤던 것 같은데 남주 대사 다 기억하고 막 공고 출신 네. 일진짱 아빠가 된 일진짱. 네, 이제 세대가 나오죠, 세대가. 다들 되게 시간을 비슷하게 쓰면서도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뭔가 이런 걸 들으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고 아까 30분씩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트래킹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깔깔이 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데 어떤 식으로 각자 기록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까 잠깐 만다라트 언급이 나왔는데 저는 연초에 만다라트를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만다라트가 목표를 달성하다와 기술이 결합된 단어인데 네. 오타니가 작성한 만다라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타니의 중간에 가운데 목표가 있고 그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의 소 목표가 있고 또 그 각 9가지 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추가적인 목표 해서 9981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저는 이제 중간에 대 목표를 둘러싼 9가지 소 목표가 각각 제가 할애하고 싶은 시간 범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일도 있을 수 있고 연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좀 뭔가 컨텐츠 크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명상과 같은 루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총 9개가 있는데 플러스 스크린 타임. 그래서 이 9개의 범주와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30분씩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30분간 연구를 했다. 그러면은 연구 범주에 0.5라는 숫자를 엑셀 시트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트래킹을 하고 주간 통계를 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통계를 내고 그럼 1년으로 돌아봤을 때도 각각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보이겠네요. 네, 근데 작년에는 이제 트래킹이 진짜 될까? 이게 습관화가 될까? 하는 실험 하에 트래킹만 했었어요. 근데 거의 1년이 유지가 되는 걸 보고 나쁘지 않게 잘 맞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주간 통계랑 연간 통계를 내려고 엑셀 시트를 조금 구성을 만졌는데 연간 통계도 그래서 나와요. 지금까지의 평균. 네, 지금까지 주차별로 쓴 어떤 항목의 평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범주의 시간을 뭐 주 평균 20시간으로 늘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노는 시간도 트래킹을 하세요? 노는 시간은 스크린 타임만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 이런 건 트래킹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전시를 간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시간은 어쨌건 좀 제 생각에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트래킹을 합니다. 다른 범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뭐 마무리를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는 걸 텐데 하루에 되게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책도 받고 연구도 하고 친구랑 밥도 먹었고 네네. 전시도 갔고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시간을 기억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트래킹하지 않고 30분 단위로 그때마다 트래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시부터 3시 반까지 연구를 했으면 3시 반에 0.5를 찍어요. 엑셀에. 어떻게 보면 포모도로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아니면 뭐 제가 조금 몰입해서 뭐 한 2시간을 쏟았다. 그러면은 숫자 2를 이제 그 범주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일이 끝날 때마다 까먹지 않게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그거를 기록하는 걸 까먹고 하루가 끝나서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전혀. 나더라고요. 노트북으로 기록하시는 거죠? 네, 저는 엑셀 성애자여서 가계부도 다 엑셀로 쓰고요. 그러니까 타임 블로킹도 뭔가 엑셀로 제가 편한 방식으로 하니까 훨씬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존의 앱을 쓰다가 그냥 내 양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넘어온 케이스예요. 기존에 타임블럭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범주 시작 누르고 끝 시간을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합계를 내주는 그런 앱들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수기로 하는 거죠, 저는. 네.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런 앱들은 또 까먹고 스타트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카운트가 안 되면은 또 나중에 내가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스타트 버튼 눌렀다가 또 스탑 버튼 누르는 거 까먹어서 초과해서 기록되고 막 약간 난장판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25분 했는데 0.5 찍고 싶잖아요. 그럼 맞아요, 0.5 맞아요. 찍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앱은 정확히 25분 몇 초 이렇게 뜨니까 좀 하기 정이 싫다. 없다. 네, 그래서 정이 그렇네요. 없다. 네, 이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저는 구글 엑셀 써가지고 그건 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폰이랑 컴퓨터랑 둘 다 할 수 있어서 이제 보통 컴퓨터로 기록하는데 뭐 까먹었다 그럼 그냥 폰으로 기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제가 시간을 어디다가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내가 맞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도 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칼님이랑 주 1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위클리 회고를 하거든요. 그때 각자의 타임블럭을 보고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비해서 내가 원하던 카테고리의 시간을 뭐 몇 시간 늘렸고 막 이런 식으로 같이 회고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좀 P 성향의 사람들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건 특히 이제 타임 베이스로 뭔가 태스크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거는 이제 저는 월, 화, 수 뭘 들어 운동을 해야지 이러면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데 주 3시간 운동을 해야지 하면은 아까 오전, 오후, 저녁 투두 하신 것처럼 주 초에 놀아도
나한테는 주 후반이 있지. 약간 이걸로 위로받으면서 결국 그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간 단위로 이 범주의 시간을 내가 더 늘려야 돼를 보는 게 뭐 요일별로 뭘 해야 돼라고 지정을 하는 것보다 더 좀 심리적 압박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단칼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주초에 계속 주말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맞아, 결국 맞아. 주말에도 다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일주일 단위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길 수도 있어서 굳이 주 단위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약간 작심삼일이라는 그러게요. 말이 있듯이 뭔가 3일 단위로 이거를 체킹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와, 저는 오히려 계획할 때 시간 단위로 잘 안 하고 그냥 투두 위주로 하긴 하거든요. 하루에 해야 되는 거. 내가 못하면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기반으로 하는데 오히려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서 이 트래킹을 하고 싶은 맞아요. 거라서 되게 두 분이랑은 느낌이 좀 또 다른 맞아요. 그렇네요. 느낌이라서 그래도 저도 한번 트래킹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까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고 있는지. 음. 그래가지고 사실 눈으로 보기 마음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좀 내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객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 아파서 가계부를 계속 안 쓰다가 올해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가계부 쓰는 것만으로 약간 돈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타임 트래킹을 하다 보면 그거 트래킹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까지는 좀 시간과 계획, 투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깔깔이님이 살짝 루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각자 어떤 루틴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루틴을 또 지키고 싶으신지도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엄청 다양하게 루틴을 시도해봤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시도 중이기도 하고 셋 다. 맞아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크게 이제 스피리추얼 루틴 3개, 멘탈 루틴 3개, 많아집니다. 네. 피지컬 루틴 3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피리추얼 루틴은 매일 감사일기랑 감정일기 그리고 그냥 자유주제로 글쓰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주로 쓰는 활동인데요. 감정일기는 이제 매일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액션 플랜을 해야 되고 그 액션 플랜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는 과정인데 그냥 일기를 쓰는 것보다 약간 어떤 사건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그 생각과 감정을 토대로 뭘 하고 싶고 뭘 할 거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일기는 사람의 강점 중에 감사가 한 카테고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점을 기르고 싶어서 저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감사일기를 보통은 이미 이룬 것처럼 현재형으로 쓰려고 노력하는데 약간 R&VD 해서 이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R&VD도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R&VD는 이지성 작가님인가요? 라떼 되게 유행했던 책인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R&VD라고 해서 Realization Equal Vivid Dream 해서 이제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감사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려고 수험 전략으로 감사일기를 전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간 확언 같은 건가? 네, 보네요. 긍정 네. 확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비슷한 결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척부터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책임감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그러면 책임감이 있는 척을 계속해요. 나는 실제로 없지만 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라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런 행동들 했네? 너 꽤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걸?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척부터 시작해라. 그런 다음에 그 척을 하다 보면 행동들이 증거가 되고 그러면 내 자신한테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항상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그치시지 않고 그러니까 행동까지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궁금이님은. 그런가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방금 네. 배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학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근데 그 척은 아니고 이미 된 거긴 한데 네. 저희 공주라고 서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공주론 네. 몇 번씩 나왔었죠. 네,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면서 공주인 척을 했더니 진짜 공주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요. 거의 무슨 웹툰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웹소설. 공주가 되어 문더분이 있었다. 공주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계속 하자면 저는 멘탈 위는 매일 책을 조금씩 읽고 듀오링고라고 이제 초중급자를 위한 외국어 공부 앱이 있는데 그냥 그 공부 앱을 매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달하기 위한 관련 영상을 보는 거 하루에 하나씩. 네. 피지컬 위는 그 PT 받는 거랑 점핑을 최근에 새로 등록했고 그다음에 운동도 체력을 기르는 게 저는 목적인데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은 어떤 게 최적인가 또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저강도 유산소가 제일 좋다고 해서 이제 저강도 유산소로 천천히 오래 뛰는 러닝을 시작했어요. 너무 좋네요. 약간 너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막 너드 학개론 이런 거 다 올라오긴 하는데 네. 되게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이신 것 그런 같아가지고 것 같아요. 네. 이제 운동해야겠다 그러면 막 운동 어떻게 하는지 막 찾아보고 약간 책으로 연애를 배운 사람처럼 네, 책으로 운동을 네, 배웠습니다. 컨텐츠로 다 배우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뭔가 그 세 개의 윈 중에 좀 더 쉽게 하시는 게 있고 또 좀 어렵게 하시는 윈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또 그걸 알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스피리추얼 윈을 하면은 진짜 스피릿이 충만해져서 계속 하게 되죠. 네네네네. 매일매일. 멘탈 윈을 제일 미루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있는 게 신기해. 네. 그렇군요. 저는 생각보다 더 단순한 것 같아요. 여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투머치. 저는 오히려 투두나 이런 것들은 되게 명확한 액션 아이템이 있고 정량화시켜서 하는 편인데 루틴은 되게 뭐 추상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척하기 또 뭐 일부긴 한데 전 1번 루틴이 책임지기예요. 하루에 한 번 책임지기. 추상적이네요. 근데 뭘 책임지냐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뭐 문제를 책임진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그냥 마음속에 내가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사과하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어려운 말을 꼭 하기 내가 미뤄왔던 걸 하기 회피해왔던 걸 뭐 직면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루틴 중에 하나로 책임지기를 넣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책임을 뭐 작던 크던 그런 것들을 무조건 지자 싶어서 책임지기가 있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당장 근데 추가. 어디 추가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확실히 덜 N이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더 S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감사하기 할 수 있는데 굳이 감사일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잖아요. 그게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내가 지금까지 좀 회피해왔던 상황이나 회피해왔던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책임지기를 다 했다라고 해서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루틴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서 계속 넣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두 분만큼 책을 읽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책 읽는 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도 아니고 책 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틴에. 너무 좋네요. 근데 완전 좋아요. 저도 아까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빼먹었는데 그 또 피지컬 있군요. 그 피지컬윈에서 이제 개인 운동 PT나 점핑 말고 개인 운동 할 때는 그거를 또 3가지로 쪼개가지고 헬스장 가기,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기, 런닝머신 뛰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투두로 아예 박아놓는 게 저 또 다른 본 효율성을 높이는 영상에서 진짜 강의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받아 적어. 여러분들 다 적고 계시죠? 네. 하기 싫은 거 그냥 하는 방법 이거에 일단 가는 거를 맞아. 하라고 추천을 해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말고 도서관 가기를 계획으로 짜놓으래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앉아서 조금이라도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 운동을 하는 차원, 이니시에이트 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가기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생산성 높이는 영상을 보지 않으셨어도 직감적으로 아셨던 거죠. 책을 펴는 게 그 책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을 펴면 한 자라도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아예 안 보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아토믹 헤비츠라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하루에 1%씩만 성장을 해라. 그러면 성장은 어차피 복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37배의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책을 펴서 내가 한 자라도 보면 1년 보면 37자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0자보단 나은 거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로 조금씩 하는 것 같고 그 외로도 저는 뉴스 읽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나 뉴스 읽잖아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뉴스 읽는 척도 하기 위해서 저는 데일리바이트라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뉴스레터를 구독을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나 사회나 아니면 뭐 제가 관심 있는 사업 쪽 스타트업이나 이런 좀 비즈니스적인 그 짧은 뉴스들을 매일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그걸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루틴으로 넣고요. 그리고 저는 일기를 제 평생 꾸준히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꾸준히 쓴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근데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뭐 성공한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꼭 일기를 쓰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척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일기 쓰는 것도 루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진 않고 좀 추상적인 친구들도 있고 좀 쉬운 것들 위주로 루틴을 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너무 루틴이 어려워져 버리면 안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안 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책 펴기 얼마나 쉬워요. 약간 이런 것들로 해서 루틴화를 시켜놓고 그런 것들로도 계속 난이도를 올려가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이렇게 루틴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저도 어디 팟캐스트를 듣다가 어떤 분이 한 얘기신데 이제 그분은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1시간씩 읽으신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로 조금 성공을 하셨는데 그 아내분께서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루틴을 매일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꼭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되돌아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성공하기라기보다는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루틴을 지키다 보면 뭐 진짜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어도 어쨌건 마음의 양식 남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토믹 헤비츠에서도 되게 정확히 나오는 게 이게 목표나 결과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결국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결국 그 과정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 운동 선수라고 하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좀 재밌는 예시로는 방 치우기 같은 것도 내 방을 깨끗하게 치우기가 결과라고 보면 사실상 방 치우는 방식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냥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번씩만 치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그런 목표만 세워놓으면 내가 치우고 다시 더러워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방 치우기에 예를 들어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놔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청소기를 돌린다. 그리고 내가 사용한 건 자기 전에 무조건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내가 방 치우기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결국에는 방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꼭 목표 지향적으로 뭐 성공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것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가져와서 흡수를 해서 실행해보는 게 오히려 과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성공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약간 징크스일 수도 있는데 이불 정리하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맞아. 이불 정리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불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한 올해부터는 아 그래 이불 정리를 해야지,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될 때야 이러면서 이불 정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건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뭔가 그걸로 해놓고 사소한 성취감, 아무도 맞아, 맞아. 모르는데 나 이불 정리했어, 나 좀 멋진데 성공할 건가 봐, 약간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루의 시작인 것 같아서 맞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네요. 근데 진짜 1초면 되거든요. 그냥 슉 잡아 당기기만 하면 돼서. 최근에 문상훈님의 유튜브 채널 그 빠더너스에 네. 5단기라고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라는 인터뷰 채널 같은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 작가님이 나오신 걸 최근에 봤는데, 그 이스라 작가님이 결혼을 하신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 1년 동안 매일 남편이 일어나면은 진짜 팬클럽 회장처럼 막 헤드뱅잉하고 엄청 환호하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해도요? 일어나기만 하면. 우와. 너무 좋다. 네, 근데 그게 하루의 시작을 영광 속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우와. 싶어서 그렇게 매일 1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자 이불 정리하는 게 스스로한테 그렇게 해주는 행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아 내 자신 잘했어. 네. 잘 일어났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너 좀 멋있다. 그 노홍철이 거울 보면서 막 맞아요. 스킨 바를까 말까 막 하면서 아직 아니야 약간 이런. 맞아요. 네.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빌드업을 하자면, 만약에 이불을 잘 정리했어요. 이제 잠옷을 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옷 깨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든데 저는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어, 잠옷을 근데 좋을 것 개서 같아요. 무조건 침대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요. 어, 근데 맞아요. 우선 던져놓는 것부터 시작. 그래서 이불을 개고 이제 잠옷을 던져놔요. 근데 또 지나가다 보면 마음에 걸리거든요. 맞아, 그럼 맞아. 그때 접어요. 음. 이렇게 하면 좀 빌드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아침 루틴이 30개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엄청 짧게 쪼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불 정리, 그 잠옷 개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타이머를 다 재서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알람이 그냥 울리면 바로 그냥 다음 거 하고, 알람 울리면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뭘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마크 저커버그가 아침에 뭐 입을지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사람에 따라서는 잘 맞나 보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깔깔이님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아까 어떤 점에서? 루틴이 되게 다양하고 세분화가 돼 있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뭐 아침 루틴이 30개이신 건 이제 그 친구분의 특성이긴 하지만 되게 깔깔이님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아, 세분화해서 하시는 네. 거 보고. 근데 세분화하는 것은 제가 또 영상에서 보고 참고를 한 건데 영상무새. 네.
김경일 교수님,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가요? 아무튼 그 교수님이 목표를 달성하는 법에 대해서 찍은 영상을 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집안일 하기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되려면 최소한 그 목표를 10등분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빨래 개기, 빨래 넣기 약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10등분 너무 많고요. 저도요. 숨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불 개기의 빌드업은 그냥 이불 정리하기고 플러스 알파가 잠옷 정리하기인 것 같아요.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확실히 루틴을 잘게 쪼갤수록 좀 실천하기 쉬워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것까지는 공감이 되고 근데 이거를 이불을 개고 잠옷 개기까지가 플러스 알파면 이게 세트로 익숙해지면 이제 또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할 수도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약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하나 또 이렇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루틴을 안 하면 너무 괴롭다 이런 거는 또 너무 루틴 강박에 빠지는 맞아.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는 단계로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더랍니다. 네. 영상에서 네. 깔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단칼님 어떻게 루틴을 좀 세우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지내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두 분의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책임지기 같은 그런 스트의 루틴도 있거든요. 오. 저는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좀 하루에 한 번 약간 나만의 뭔가 주장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개진을 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생각하기가 있고 그런 걸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보통 메모를 해두긴 합니다. 네. 궁금히 생각하기. 그런 생각은 아닌데 까비. 네. 주어가 생각됐었네요. 네. 또 그 메모가 엄청나시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메모왕. 이 메모 진짜 어떻게 다 정리하나 싶긴 한데요. 네. 그것도 사실 루틴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정리하기가 루틴에 있는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는 루틴 중 하나예요. 쓰기만 쓰고 정리는 안 한다. 네, 그 AI가 언젠가 잘 성장해서 정리해주겠지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 네. 개발하실까요? 네, 넣어주세요. 내 기록. 네, 그 정리하기, 요약하기 이런 거 개발자 구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 어떤 그러니까. 유튜버가 뭐 20년 동안인가 자기가 뭐 만들었던 영상이랑 썼던 자료랑 이런 거 다 AI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자기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AI를 만들었는데 그 해외 유튜버죠. 맞아요. 오늘 읽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러면 그 AI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영상은 이제 자기랑 AI 같은 이제 캐릭터랑 같이 띄워놓고 대화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 링크드인 레주메를 평가해줘. 그러면은 AI가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너의 강점은 뭔데? 이게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뭐 보신 게 이거일진 모르겠는데 그 티아고 포르테라고 세컨 브레인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개인 지식 관리 운동을 약간 붐을 일으켰는데 그 붐에 이제 가운데 있는 뭐 여러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AI 챗봇을 자기 지식 베이스를 넣어가지고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옵시디언 같은 메모 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AI 챗봇은 지금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도 많으니까 거기 이제 연결성을 부여한다든지 거기서 내가 찾고 싶은 걸 끄집어내기 위해 이 AI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네요. 그 분이 사용하신 툴을 쓰시면은 충분히 단카리님의 메모도 빅데이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옵시디언을 저는 쓰고 있고 옮겨가는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것도 루틴의 일부인 거죠?
네, 근데 매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음. 뭐 예를 들어 가계부나 이런 메모 정리하기는 좀 뭐 주간이나 월간 루틴으로 일단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면 옵시디언이 뭐고 네네. 그걸로 옮겨서 어떤 걸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시디언은, 그러니까 노션은 아마 다들 써보셨을 것 같은데 노션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노션이 2세대 메모 플랫폼이면 옵시디언이 3세대 메모 플랫폼인데 옵시디언은 메모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저희 뉴런 네트워크처럼 네트워크를 다 지어줘요. 너무 네. 신기하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 바탕화면처럼 이렇게 서랍을 열어서 계속 타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서랍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그냥 유기적인 어떤 연결을 지어서 도표화를 해주거든요. 와. 그래서 좀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고, 네, 그래서 뭐 어떤 의사분은 환자 기록 일기 같은 거를 옵시디언에 적으시는데 이분이 뭐 예를 들어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해시태그 ADHD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쓰신 일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자가 뭐 ADHD 환자가 예를 들어 10명 있다. 그러면은 이걸 옵시디언에 넣으면은 수많은 이제 다른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기록 중에서도 이렇게 추리고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짓다 보면 자기는 보지 못했던 어떤 ADHD의 증상들을 일기 속에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네요. 아, 그 공통점까지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그 네네. 자료들을 모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글 안에서 또 겹치는 단어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런 키워드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DHD라는 뭐 해시태그에 10개의 문건이 있으면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집중력 부족이라는 네네. 용어가 있으면 옵시디언은 이런 10개의 문건에 이러한 공통된 키워드가 또 있어요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AI의 영역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근데 이제 역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들이 ADHD인 거를 몰랐는데 그냥 집중력 부족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럼 집중력 부족이 속해 있는 문건들이 다 뜨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 해시태그 ADHD가 있는 문건들이었던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역추론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건이 딱 나와요. 집중력 부족이 검색을 해서 문건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붙어있는 해시태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뭐 그런 식의 여러 툴들이 가능하다. 이 아. 메모 플랫폼 안에서는. 애플 메모 있잖아요. 네. 맥북에 있는 메모장에서도 해시태그를 걸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로 이제 문서들을 검색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옵시디언은 외부 그런 플랫폼 중에서 되게 좋은 메모 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연구나 이런 거에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원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저는 메모를 적을 때 되게 두서없이 적거든요. 네. 키워드로 적을 때도 있고 문장으로 적을 때도 있고 근데 오히려 이런 앱을 잘 활용하려면 되게 템플릿화해서 메모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 템플릿이 겁나 많습니다. 네. 있어요? 우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션처럼 유저들이 플러그인을 만들고 다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형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매우 좋네요. 추천합니다. 네. 그러게요. 뭔가 공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법 공부하시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럼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게요. 네, 저희 이렇게 계속 메모 빠지네요. 정리하기 네. 네. 그 루틴이 있으시고 또 어떤 거 있으세요? 메모 정리하기 그거 외에도 뭐 저도 감사일기 쓰기가 있는데 오. 저는 근데 이제 학원형의 감사일기를 쓰진 않아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하루에 이제 감사했던 일들을 보통 적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 외에 뭐 글 읽기, 독서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운동하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쉼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오. 멍 때리기 이런 거. 네, 좀 이런 거 이제 박아놓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것들이라서.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새로 시도하고 있는 거는 not to do 리스트라는 건데요. 오. 네, 그러니까 투두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not to do 리스트를 적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해보시고 싶으시죠 지금? 그리고 뭔지 듣지도 않았는데 일단 추천 받고 갑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네. 어떤 걸 그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 네, 예를 들어 커피 2잔 마시기. 안 하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진짜 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야식 안 먹기. 있습니다 저도. 네. 네. 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어난 것도 후 있으세요? 침대 안 눕기. 완전. 네. 오, 그리고 원래 누우시는군요. 아니 저는 뭐, 네. 자기 전까지 안 눕기가 목표인데 맞아. 잠깐 쉴까 하고 이제 가다 보면 끝도 없어가지고 전 맞아. 침대엔 안 눕는데 소파에 누워서 소파를 소파에 안 눕기. 처분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네 계속 음. 말씀 주세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또? 그리고 귀가 후 30분 내로 취침 준비 안 하기. 취침 준비 안 하기?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침 준비를 안 하면 체크를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맞나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취침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30분 내로 취침 준비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투두 리스트에는 안 하기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네네. 30분보다 오래 걸려서 취침 준비하기인가요? 아니 그쵸. 나투두에 들어가려면? 그쵸. 뭔가 네. 집에 들어간 다음에 취침 준비 안 하기. 그쵸. 그게 이제 나투두 리스트에 네, 들어가는 약간 거예요. 이렇게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저도 그거 완전 필요한 투두 리스트인데. 저 요즘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씻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는데 못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완전. 힘들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벗어요. 어머. 그러니까 벗고 있으면 어떻게든 뭐를 입어야 되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벗어서 바로 빨래통에 넣어요. 그러면 어. 어쩔 수 없이 그럼 샤워하러 들어가야겠네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네, 한지는 좋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음. 책펴기랑 비슷한. 네. 그러니까. 우선 벗고 보기. 벗기. 네. 네. 전체 그러고 관람가죠, 저희.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 네. 네, 거의 뭐 그 정도예요. 그러고 이제 9시까지 자기, 1시까지 안 자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1시까지 안 자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아요. 1시까지 그러니까요. 안 자기는 오후 1시? 좋아요. 다시 명명해야 되겠네요. 오전 1시 이렇게. 저는 그거 있잖아. 네.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 애들 공부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7시부터 11시까지 알아요? 공부한다고 하니까 4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랬다고. 아니 그 오전 11시가 아니라 밤 11시였다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지지만 맞아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루틴이 결국에는 잘 지켜져야 루틴이긴 한데 사람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게 계속 안 지키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한두 번씩 놓치면 일기도 안 쓰다 보면 일주일씩 놓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이런 걸 한 번씩 회고를 하시는지나 어느 주기로 좀 다시 루틴을 다 잡는지 또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두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단위로 기록을 하잖아요. 안 한 걸 보려면 계속 이전 투두를 다 눌러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일기장을 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펴보면 이게 비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몇 칸씩 비어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일기장을 열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루틴을 이렇게 놓쳤나? 그래서 한 번씩 일기장을 확인해서 놓쳤네? 안 되겠다. 그럼 일기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적어가지고 다시 그날부터 루틴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피드백이나 회고를 하는 그런 주기를 일주일 단위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최대한 낮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몇 시간 공부하기가 아니라 최소 몇 시간 이상 공부하기. 약간 이렇게 잡으면은 달성률이 높으니까 그게 성취감이 느껴져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게 약간 당근이 더 잘 먹히는 사람이 있고 채찍이 더 잘 먹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근파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다하다 어떻게까지 당근을 스스로에게 주게 됐냐면 그 칭찬 스티커 앱이 있더라고요. 그 포도송이에다가 이제 알 붙여가지고 포도 완성하면은 뭐 포상을 주는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 쓰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에게 도입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루틴을 지켰을 때마다 포도 한 송이씩 스스로에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줘서 칭찬 스티커 뭐 몇 개 이상 다 모으면은 뭐 소소하게 초콜릿 사 먹기부터
크게는 뭐 사고 싶었던 티셔츠 사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쉬기 이런 거. 근데 최대 5시간까지 하기면은 제가 30분 해도 그거는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달성률이 계속 낮아져서 너무 위축되고 약간 침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악순환인 게 기분이 안 좋아서 또 공부하기 싫고 맞아. 공부 안 해서 또 기분 안 좋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의 방법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좋은 쪽으로 최대한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투두메이트라는 앱을 쓰는데 항상 체크 표시가 안 되는 루틴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은 뭐 예를 들어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진짜 너무 달성률이 적다 하면은 그건 더 쪼개야 된다거나 아니면 삭제해야 되는 루틴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기 쓰기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밀리면 진짜 끝없이 밀린다는 걸 저도 맞아요. 알기 때문에 기억력이 허용하는 한까지만 미루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뭐 보통 한 2, 3일? 맞아. 특히 감사일기는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쓰기 싫은 날은 그냥 핸드폰 메모에 대충만 적어놨다가 뭐 다시 복귀하면서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최소한 2, 3일에 한 번은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소소하게는 저는 일요일에 좀 한 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말 하루라도 뭔가 루틴을 지키는 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월요일 평일부터 좀 지키기가 수월해져서 좀 그런데 잔잔한 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희 서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단칼님이랑 그 깔깔이님께서 그 주간 회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 깔깔이님이랑 데일리로 스크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시간이 잘 안 지켜지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를 해서 어제는 뭐 했고 오늘은 뭘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제는 생각보다 계획한 걸 아무것도 못했어. 오늘은 좀 기분이 이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다시 다잡아서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회고도 하고 좀 격려도 서로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카공도 같이 셋이서 많이 하죠. 맞아요. 네. 아, 그리고 그냥 엄청 중요한 팁은 아닌데 제가 아까 구글 타이머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 타이머가 그냥 일반 타이머랑 똑같은데 다른 점은 지나간 시간이 색깔로 표시돼가지고 색깔로 직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라는 앱을 쓰는데 이 오늘의 목표라는 앱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공부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타임을 정해놓으면은 그 달성률을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색깔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동기부여하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의 툴이더라도 이런 직관적으로 좀 동기부여가 되는 툴을 이용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투두메이트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투두 정리하는 앱이고 카테고리별 투두를 나눠서도 정리할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PC에도 앱이 있어가지고 PC랑 모바일 둘 다 연동해서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서 저희는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 것도 맞아요. 공유를 받아서 서로 뭐 이모티콘이나 반응 같은 걸 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응원을 서로 해주면서 할 수 있는 앱인 것 같아서 그것도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거 친구랑 연동되는 게 특히 좋은 게 저는 알람을 켜놨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투두 뭐 했다고 이렇게 알람이 계속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극도 받고 그리고 괜히 그 두 분이 제가 뭐 한 투두 라이크 해주면은 괜히 좋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서로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사실 진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거의 맞아요. 하루에 1영상 하실 정도로 진짜 많은데 정답이 네.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봤으니까 또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새로 어떤 앱들을 쓰고 있는지 공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추천드린 앱도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시간 관리 더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궁금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영상을 보는 이유가 그만큼 정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각자한테 맞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취하시고 그 방법도 이제 자기한테 맞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원하시는 바를 다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쿠키 음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손님이 오셨죠, 지금? 와. 저희 셋의 좋은 친구인 네, 어떤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TJ예요. 네. TJ님 오셨다가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이건 쿠키로 넣으시죠? 네네. 네.